격분했다 하는데 뭐 우리 대사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갑론을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열 받은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화나지 않을 대통령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리고 그거는 굉장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미국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반미 데모를 한다고 미국 국민들이 열받아서 뭐 뉴욕 한복판에다 태극기 불지르고 이런 짓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왜 합니까?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조집니다. 저항할 수 없게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화풀이하고 끝나지만은 미국 애들은 화풀이로 끝나지 않아요. 확실하게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그 대표가 그 세계 공산당 대회 거기도 간다 그러죠. 그 코미테론 회의거든요. 거기에 왜 갑니까? 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공산당이 아니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세계 공산당 대회 아니니까. 스스로 공산당이라고 자인을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은 한국이 적극적이라 사드 선심, 뭐 이렇게 산불 이행 요구, 이것 때도 막 말이 왔다 갔다 했었죠. 갑자기 한국 정부가 뭐 이건 중국 발표와 다르다고 막 새벽에 기자회견하고, 뭐 굳이 그렇게 새벽에 기자회견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거나 뭐 긴박해서 그렇게 또 말을 변명을 하냐는 겁니다. 뭔가 뒷거래가 있었다는 냄새가 여기서 확 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그 발전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무슨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국과의 관계 발전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경제 발전일까요?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면요, 한국 경제 바로 무너집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항상 중국과의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수출을 하는 제1등 국가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나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국민들을 거짓말로 선동해왔죠. 그럼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초콜릿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세 끼를 못 먹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초콜릿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가끔씩 그리울 뿐이지. 하지만 밥 세 끼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반항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3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냥 만난 걸로만 여러분들 그냥 인지하고 끝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전에 광경화 외무부 장관이 어디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은 파기하겠다는 소리예요. 축국입니다. 이번에 북한 문제 때문에 호주도 해군이 왔었죠? 왜 그러냐? 중국이 대항해서 만든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거예요. 인도를 포기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여기엔 파키스탄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표시 안 했어요. 왜냐 안 만나니까. 그래서 인도의 경쟁 상대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중국 이렇게 해서 삼각으로 인도를 묶어서 견제하는 군사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나라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한미동맹 안 해죠? 네. 미국이 한미동맹을 한국이 철회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그동안 고마웠다, 즐거웠다, 잘가 이럴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물론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계략이 있었죠. 전략이 있었죠. 왜? 만약에 미국한테 멕시코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호 방위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조약이에요. 이거 불평등 조약이라고. 우리한테 유리한 조약이에요. 그렇죠? 좌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진짜 중요한 지역이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그 군사동맹을 파기하겠다 하면은 미국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 말을 한 정권을 뒤집어 버리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항상 역사적 사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또 한중 군사 협의를 조속해야 돼요. 한중 간에 협의할 군사 협의가 뭐가 있습니까? 뭐 북한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런 거면 들을 수 있어요. 북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중국이 할 얘기 있다? 그럼 들을 용의가 있죠. 근데 자꾸 사드 배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북한이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럼 우린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왜 저런 걸 자꾸 가서 들으려고 하죠? 제정신이에요, 지금? 자, 이제 패권국가가 되는 요건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늘 패권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 역사는 늘 그래왔어요. 로마 제국, 알렉산더 제왕, 무굴 제국, 청나라, 뭐 원나라 등등 뭐 대영 제국, 많은 제국은 존재해 왔었어요. 근데 역사상 모든 패권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우선시했습니다. 뭐 이건 약속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만큼 부드러웠던 적은 없어요. 미국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왜냐? 심지어 같은 영어를 썼던 대영 제국조차도 자국의 말을 안 들으면 총과 대포를 쏘고 협정을 맺었지 절대 좋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시아에서 아편 전쟁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무역 적자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 바로 주먹질 수 이러지는 않아요. 경고를 하고 외교적 신호를 보내고 이거 별로 바람직 여러 번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 명분을 쌓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알아요? 미국은 일단 그렇게 해서 명분 쌓기가 끝나면 그때는 아주 철저하게 파괴, 독일 제국을 선포하죠.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 독일이 성장한 데는 이 비스마르크라는 철혈제상이 있습니다. 이 철혈제상이 나중에 일본 메이지 유신 개발 모델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에 아주 지대한 그 영감을 준 인물이에요. 그런데 독일 제국은요, 대영 제국보다 훨씬 기술이 좋았습니다. 물건도 잘 만들었어요. 독일 제국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랬고 아주 근대화된 군대도, 영국의 대영 제국은 훌륭한 해군 함대를 기준으로 한 건데 영국보다 더 좋은 배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랬는데 농업 생산량도 많이 증가해서 식민지가 없어도 독일 땅 안에서 난 식량 가지고도 충분히 자급자족이 될 만큼. 왜냐? 독일이 질소비료라는 걸 만들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쓰는 비료라는 거를 독일인들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아에서 구제받은 거예요. 근데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만드는 과학자는 또 유태인 학살의 대량가스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는 평가를 못 받았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이러한 강점이 있었는데, 항상 세계적으로 그 패권 국가가 절대 양보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양보 안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무역 항로예요. 무역 항로. 무역 항로라는 건 그 각 무역 항로별로 있는 항구, 과거에는, 요즘은 공항까지 이제 포함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까. 항구, 공항, 그리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때 돈 주고받고 하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 뭐냐, 여기는 보험도 포함되어 있고 은행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원자재예요. 여기서 원자재라는 건 지금 석유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석유뿐만 아니라 쌀, 밀, 그 다음 석탄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은 안 사도 그만이지만 밥은 세 끼를 꼭 먹어야 되죠. 꼭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패권 국가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고 GM을 포기하고 현대가 자동차 만들어서 심지어 미국 시장에 팔아도 돼요. 그것도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새로운 무역 항로를 개척해서 짧은 거리로 에너지를 수입하려 한다? 그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H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가스 파이프를 연결하겠다? 죽습니다. 그거 했다가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해도 돼. 미국 자동차 시장에 100%를 점유해도 돼요. 괜찮아.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100%를 점유해도 돼. 괜찮아. 하지만 한국 그 에너지, 가스 자원의 10%의 자금률을 올리는 거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예요. 왜냐? 패권을 장악한다는 거는 영원하게 자신이 그 패권을 유지하면서 강대국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원하는 욕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패권 국가를 유지하려면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그렇죠? 우리 동양인들이 얘기하던 뭐 도덕정치, 성인군자 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 해도 소용없어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말을 잘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패권 국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강력한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군사 집단이라는 건 어떤 생산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쓰는 집단이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국방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지 않는 한 국방비는 다 버리는 돈이에요. 근데 이 어마무시한 국방비, 이번에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썼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무시무시하게 돈을 쓰고 갔어요. 전쟁도 안 했는데. 그렇죠? 이 엄청난 돈을 쓰는 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강력한 경제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안정적인 경제 기반입니다. 왜? 갑자기 미국 경제가 나빠졌다고 해서 야 군대 10% 줄여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군대는 미국 경제가 좋건 나쁘건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야 계속 패권을 유지하면서 세계 무역과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군대는 유지가 돼야 되는,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그 돈을 벌려면은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삼성 핸드폰을 팔 때 뭐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 증가, 몇 퍼센트 감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군대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쓰면 안 되는 품목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역 항로, 원자재, 금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는 자는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 군사력의 약화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독일이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독일이 오스만 트루크와 횡단 철도를 뚫으려고 하고 나서 전쟁이 났습니다. 왜? 1차 세계대전 일하기 직전에 세계의 에너지가 석탄 중심에서 석유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석유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라는 지역, 카스피입니다. 거기에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에서 석유가 또 발견돼요. 그 당시 이라크의 모술은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식민지도 없고 이런 자원을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오스만 투르크랑 군사동맹을 맺고 여기다 철도를 뚫어서 에너지 조달을 하려고 하죠. 이 순간에 영국이 움직인 거예요. 물론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로 전쟁이 시작됐지만 결국 이거는 뭐냐? 상대방, 즉 경쟁 국가가 독자적인 에너지원, 식량원을 갖는 것을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국 해군이 독일 해군보다 못하고 뭐 독일의 기관총보다도 성능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원자재와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총 쏘면 뭐예요? 총알 다시 만들어야지. 총알 만들 자원은 어디 있어요? 영국은 조달할 수 있지만 독일은 조달을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장기전으로 가면 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전쟁에 지지 않았습니다. 이기다가 총알이 떨어져서 항복해버려요. 결국 자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국, 프랑스 도보 해협을 통과를 해서 독일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출과 수입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과 프랑스 제국의 컨트롤 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독립하고자 독자적인 교통 루트. 자, 현재 일어나는 국제 분쟁 지역입니다. 91년도서부터 해서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국제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은 바로 동유럽하고 중동이에요. 그 이유는 소련이 사라지면서 소련 영향권에 있었던 국가들이 소련이 사라지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미국이 채우면서 확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저적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내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점령당하고 점령을 못한 적도 있고 이래요. 이러면서 요새 내란이 발생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쳐놓은 지역이 바로 새로 발생한 갈등 지역이에요. 바로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서 나눈 겁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이제는 국제 분쟁이 더 이상 동유럽과 중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제 분쟁이 발생하는 장소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에요. 자, 이래서 한국은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긴장을 해야 되고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왜 생기냐를 봐야 됩니다. 네. 바로 중국의 1대1로랑 맞물려 있어요. 중국은 독자적인
무역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란 쪽에서.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원자재, 미국이 통제하는 항로를 피해서 미국이 피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걸 구하려고 합니다. 과거 독일 제국했던 것과 똑같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용인할까요? 안 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중국이 전자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 물건 파는 거 괜찮다니까.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막 중국 샤오미 이런 거 막 미국 시장에 막 팔고 했잖아요. 괜찮다니까. 팔아. 괜찮아. 내가 사줄게. 근데 이걸 건드려? 넌 죽는다예요. 또 걸렸네. 왜 그래 자꾸. 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패권 국가도 이거를 용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미국을 이길 자신이 있으면 이거 해야죠. 그때는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중국? 죽는다니까요. 독일은 대영 제국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패전했어요. 왜? 자원이 없어서 졌어요. 중국의 무기가 미국을 능가합니까? 미쳤냐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망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중국에 붙으려고 하죠? 미쳤냐는 거예요 진짜. 오스만 제국, 터키죠 지금은.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안 붙고 대영 제국하고 연합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도 중동의 석유는 터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터키어를 연락에 공부해서 좋은 직장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터키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잘 살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줄을 잘못 쓰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개털났죠. 그렇죠? 이러한 일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네? 민족 자주? 누가 하지 말래요? 민족 자주를 하는 방식이 꼭 그런 방식만 있냐는 거예요. 자, 많은 우리나라 제야학자들이나 좌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고 일본과 손을 잡고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조선을 일본에게 넘겼다. 미국은 우리를 배신했다. 웃기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당시에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남진 정책을 펼쳤고 영국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하면서 러시아가 부동항을 못 찾게 계속 막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 바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에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점점 동쪽으로 가서 연해주 지방으로 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연해주 지방을 통해서 내려왔더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네? 또 다른 나라가 있네? 물론 러시아는 이제 부동항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또 남쪽에 다른 나라가 또 있어. 그럼 러시아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령의 대상이에요. 왜? 부동항을 찾아서 왔다니까 여태까지. 러시아가 여기까지 이 먼 거리로 온 건 부동항을 찾으러 온 거예요. 서방 세계에 동방에 또 다른 나라가 있대더라 알려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오고 프랑스가 오고 영국이 오기 시작하죠.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일본 위에 다른 나라가 또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한 것은 일본인들이 물론 잘났죠. 열심히 노력하고. 다 노력했죠. 했는데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한 겁니다. 왜?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가 더 이상 극동 지방까지 영향을 끼칠 군대나 자금이 부족했어요. 왜냐? 너무 식민지가 많아서. 그래서 일본을 대리국으로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가 부동항을 차지하고 러시아가 극동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그걸 일본의 함대를 이용해서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메이지 혁명이 일어나고 일본이 근대가 막 진행됩니다. 단 한 번도 서양이 유색인종의 국가를 점령하고 나서 공업발전시킨 사례는 없었어요. 일본이 예외였어요. 왜? 이건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서구 열강이 필요해서 한 거고 일본은 그 필요성을 받아서 잘 살린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할 때 미국 자금 들어왔죠. 그래서 좌파들이 얘기하죠.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시킨 게 아니라 미국에 필요해서 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싫어? 이거예요. 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 가고 자동차 타는데 불만이야? 그거거든요.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뭐가 나빠요? 예? 한국처럼 한국의 지도자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건 문제죠. 그렇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에 경제 지원을 했고
한국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의 그 경제 발전시키다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걸 나쁘다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거죠. 어쨌든 조선도 그래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뭐예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정책에 군사 동맹국이 될 수 있는 나라죠. 일본처럼. 그랬으니까 관심을 갖고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절을 하죠. 왜? 우리는 중국 아니면 아무하고 안 놀아. 이게 우리의 정책이었잖아요. 이건 뭐라 해야 돼? 세국 정책, 4대주의죠. 네?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하면서 결국 조선을 먹고 만주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왜 올라갔습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간단해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해요. 어? 왜? 조선이 자꾸 엉뚱한 짓 해. 청나라에 가고 러시아의 아간파천으로부터 러시아로 간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 타고 여기에 온 이유가 뭔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왔는데 조선이 러시아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영 제국이 먹을 여력은 안 되고 프랑스도 먹을 여력이 안 돼. 그 당시 미국도 슈퍼파워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애딸 일본 너나 먹어라 그런 거예요. 왜? 대신에 러시아의 남하를 잘 막아라 해요. 충실히 수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러시아가 진출했던 만주도 러시아가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하얼빈 가면 러시아 정교회 사원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 패하고서 쫓아내버리고 만주까지 일본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싸웠다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과 조선, 일본 대영제국 동맹국이 러시아를 그때 전쟁에서 이겼다면 우린 전승국이 됐죠. 그럼 만주는 누구 땅이 되는 겁니까? 조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날려먹은 거죠? 우리가 날려먹었죠. 그럼 서방 국가는 우리랑 하지 말자고 했어요?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싫다고 했어요. 그럼 결과는 뭐였어요? 식민지까지 가버렸다고요. 응? 나라가 망한 다음 독립운동했으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에? 웃기는 소리죠?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말아야지. 나라 망한 다음 독립운동하면 그게 자랑스럽냐는 거예요. 똑바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 자, 미국은 그래서 이러한 주요 거점지를 상대방 경쟁국가가 장악되는 건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도전한 국가에게는 반드시 무력적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말로 안 해요. 다른 거는 내가 말로 한다고 했잖아요. FT 협상 이런 거 다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너 왜 그래? 어? 정신 차려봐. 이런 식으로 하고 다 해요. 그리고 10년도 기다려줘요. 우리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 이런 거 할 때 우리 미국이 몇 년을 기다리죠? 기다려줄 수 있어요. 100년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한국이 거부만 한다면. 하지만 이거는 단 1초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1초도. 지금 우리가 여기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자꾸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 대화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력이 들어가요. 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을 해야 감히 경쟁자가 저 지역에 손을 못 대니까. 봤냐? 이거예요. 너 이거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 봤지? 한 놈이라도 또 한번 건드려봐. 이렇게 되는 시범 케이스를 보인단 말이에요. 응? 독일이 그래서 1차 대전 패배한 이후에 철저하게 보복당한 겁니다. 응?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구 선진국 열강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첫째, 빨갱이를 만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해요. 가만히 내주지 않아요. 아주 아작을 내버립니다. 왜? 경쟁 상대잖아요. 경쟁 상대. 응? 경제 교류는 되지만 정치 교류는 안 돼요. 얘기잖아요. 핸드폰 살 수 있다니까. 하지만 정치 교류? 그거는 택도 없다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경우도 죽습니다. 왜? 항구를 방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구. 미국이나 옛날 대영 제국도 그랬고 몽골 제국 때 역참제도라 그래서 이 역이 있었죠. 그 교점지에다가 항구라든가 거점 도시에서 군사 요새를 짓고 이 실크로드가 안전하게 자신의 통제권에 있도록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는 거죠. 자, 이제부터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우디아라비아, 최근에 있었던 나라죠. 제가 가장 제 인생에 오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들이 마구마구 사라졌습니다.
제가 맨날 자연사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연사하거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죠, 뭐. 예? 마구마구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빈 살만 사우디 국왕입니다. 왕가의 숙청 작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이 나오네?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사우디 아지즈 왕자 전지의 군주제 비판. 우리나라 좌파랑 냄새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독재 반대 이런 얘기하는 거.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얘 정권 잡고 독재합니다. 그렇죠? 좌파 잡고 민주주의 얘기하면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해요? 독재하죠? 그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진짜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은 또 어떤 사우디 왕, 이번에 체포된 왕자들 가운데 미국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미국 기업들의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알 왈리드 빈 탈랄이라는 왕자인데, 이 사람은 후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수치라며 절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니 미국 대선에서 기권하라라고 트윗을 날렸다. 그랬더니 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멍청한 빈탈라 왕자가 아버지 돈으로, 금수저 주제에 개뿔도 모르는 놈이 돈으로 미국 정치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선되면 그런 짓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막 예언이 실현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막 데스노트라고 한 거예요. 이 트위터는. 트위터에 쓰면 막 갑니다. 그 예언이 막 실현돼요. 여러분 데스노트 혹시 일본 영화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의 트위터는 데스노트다라는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응?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우디의 만수르 왕자도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 죽었어요. 사고사지요. 사고사.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비를 잘해야지. 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무하마드 빈 살만 얘를 이제 아들로 이제 왕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적극 지지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유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죠. 응? 이 왕이 친미 쪽 계열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경쟁자들은 반미 쪽이에요. 그럼 미국은 누구랑 더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왜? 이거는 패권 국가가 절대 양보하지 않은 에너지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에너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 반미가 국가가 생기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막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개입한 사우디 왕자 게임, 탈석유 계획 급물살 탈까? 탈석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석유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석유가 많이 난 나라에서 석유를 안 쓰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이게 무슨 말일까? 석유를 안 쓰면 대체 에너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석유를 안 쓰면은 네?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죠? 원자력 발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게 만들어 방해했던 거죠. 원자력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원은 우라늄입니다. 세계 우라늄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통치해요. 왜?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이 핵무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봐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거는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순간 미사일 공격 들어갑니다. 그냥. 그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우라늄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와 긴밀해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게 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그거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포기하면서 그 빈 공백을 누가 치고 들어갑니까? 중국이에요. 그게 정말 될 거라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교가 될 것 같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우라늄이 생산된다? 우라늄 핵 폐기물 갖고 핵미사일 만들 수 있죠? 그거를 그냥 내둔다고? 그런 일은 안 발생하죠? 여태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할 거라고요? 그럼 넌 간다예요. 그랬다. 넌 간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요, 정말 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나는 나라예요. 저도 중동 살았지만 중동에는 물 1리터와 석유 1리터가 있으면 물 1리터가 더 비쌉니다.
걔는 석유를, 우리가 돈을 물 쓰듯 한다 그러잖아요. 걔들은 돈을 석유 쓰듯이 해요. 너무 석유가 흔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막지대란 물이 없기 때문에 홍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석유로 물을 끓여갖고 증류받아서 그 물 갖고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샤워까지 해버려요. 변소에 물, 흘러내리는 물까지 써버려요. 어이구, 아까워. 석유 태워서 만든 물 갖고. 응? 그 정도의 나라예요. 근데 원자력 발전, 핵 우라늄 에너지를 개발한다?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개발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의 영향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주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연 영업을 아주 잘해서 그게 성공했을까요? 응? 아주 영업을 잘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거는 우라늄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딸 수 없는 수주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중지시키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중지시키겠냐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2개 걸렸죠? 지금 문재인 정권? 지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례들이 지금. 자, 반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친분을 쌓고 있다. 답 다 나왔죠? 응?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 그리고 앞으로 그거를 인계받게 될 왕세자는 미국과 매우 친한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죠? 사우디 왕세자 이스라엘 비밀 방문. 오,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시작하네. 그죠? 그림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니다. 그렇죠? 이미 왕자들이 8명이 사라졌어요. 그 외에 그 밑에 관료들까지 따지면 벌써 한 5, 60명 벌써 날아갔어요. 실권을 하거나 자살했습니다. 다. 매우 많은 시사청을 갖게 만들죠. 그렇죠? 짐바브웨 굉장히 먼 나라 같죠? 우리랑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 쫓겨났습니다. 혹시 이 뉴스 아세요? 대부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랑 상당히 밀접한 뉴스예요. 우리가 국제관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국제관계를 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꽤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커요. 우리나라 원래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이 짐바브웨가 김일성의 절친입니다. 아주 김일성하고 친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로디지아가 독립된 후 이 나라는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승인하지 않았다. 한국은 승인하지 않았어요.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1980년 짐바브웨 건국되면서 무가베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혁명가거든요. 무가베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좌파들이 맞지 않는 독립운동가 출신 대통령이 나왔어요. 독재자의 경제를 말아먹은 놈이죠. 어쨌든 그랬는데 1980년 짐바브웨가 건국되면서 대한민국은 곧바로 짐바브웨를 승인하였으나 이 나라는 곧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과만 수교하고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는 수립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총리와 대통령이었던 로버트 무가베는 1980년대에 여러 차례 북한 방문을 하는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계속하여 대한민국과의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요. 짐바브웨는 반한 국가입니다. 친북 국가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프리카 나라가 북한이랑 친하고 우리가 싫을 수도 있겠지. 더러면 우리 쟤네들이랑 교육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가베는 마오이스트입니다. 마오이즘도 공부했고 주체사상도 공부한 애예요. 쉽게 얘기해서 빨갱이에요. 왜 우리말로 하면 아프리카 빨갱이. 예? 예. 무가베는 경제정책을 굉장히 잘해갖고 이렇게 GDP가 성장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요. 좌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잘못된 나라죠. 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 바람에 독립유공자가 나라를 건국하지 못해서 친일파가 이 나라를 망쳐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망쳐먹은 되게 세계의 10대 무역대국이 돼버렸어요. 망쳐먹었죠. 그렇죠? 응? 망쳐먹었어요. 나라를. 너무 망쳐먹어서 우리가 비만으로 죽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처럼 기생충으로 회충 다이어트를 하면서 웰빙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돼지같이 먹는 바람에
미국의 이 미제의 바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인병으로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보험료가 나가고 있죠. 그렇죠? 잘못된 생활이죠. 매우 잘못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빨리 기생충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좌파들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건국 초기에 누가 더 친일파가 많았습니까? 북한이에요. 그걸 친일파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승만이 어떻게 친일파입니까? 친미파인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는 반일 친미에 되는 사람인데 왜? 미국은 일본과 싸웠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어쨌든 그렇게 좌파들이 바람하지 않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과 모택통의 사상적 영감을 받은 지도자가 독립혁명가가 드디어 무가베를 세워서 쿠데타 혁명으로 국가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무가베도 했네? 아, 봐라. 그렇다면 우리도 독립운동가 출신이 나라를 세웠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한 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자, 보세요. 짐바브웨는 좌파들이 바람하지 않는 밀리언이에요. 백만장자가 수두룩합니다. 백만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억만장자, 조만장자도 있어요. 그렇죠? 이 공인 보세요. 100만 짐바브웨 달러예요. 엄청나죠? 그렇죠? 자, 이건 뭘까요? 20만 짐바브웨 달러에서 막 쫙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10만 퍼센트 경이적인 숫자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5천만 짐바브웨 달러까지 생겨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혁혁한 경제 개발의 성과로 이러한 GDP의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응?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죽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계는 강대국에 의한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되도록이면 국제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는 옛날같이 야만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법으로 하자는 게 현재 국가의 질서예요. 아무리 패권 국가라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미국이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대영제국 때부터 시작됐지만 좀 더 세련되게 바꿔서 지금의 이 형태를 만들어냈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보면 대부분 다 가난해집니다. 대부분 다. 저 무가베 대통령처럼 독립운동가 출신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나라는 족족 다 망해요. 경제가. 왜 망했을까요? 과거 식민지랬던 나라가 자기에게 개겼던 놈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저 나라의 물건 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도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독립운동가 출신 대통령이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내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고 그러면 자, 다른 능력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라. 한 지도자가 세계 역사에 있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독재로 흘러갔습니다. 독립운동 시기에는 혁명의 영웅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경제정책 실패하고 그거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는 그렇게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나라가 경제가 망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불만을 하는 국민들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서 장기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제3세계의 독립운동가 출신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지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얘기한 제국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 거기에 빌붙었던 나라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가 홍콩이에요. 친영파 아닙니까? 친영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인생이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참 현실은 들어올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케이스에 속하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케이스일까요? 두 번째 케이스일까요? 두 번째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둘 다 아니죠. 왜?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제국이 패전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친미적 관계를 유지했지 친일적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친미 반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은 미국과 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친일파가 집권을 하는 거를 미국이 가만히 두질 않죠. 왜? 미국의 반기를 들까 봐.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근대 교육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관료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단 관료들, 즉 친일파 애들은
거기까지 터치를 못했던 거예요. 근대 국가를 만들 때 행정요원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현상은 북한은 없었냐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거는 다른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빨갱이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친미, 반일, 공산주의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반공주의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출신 중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꾸 햇소리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현실은 냉정하다니까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리적인 성장을 이승만 대통령 때 못해요. 그렇죠? 이런 거 했으면 우린 죽은 거죠 지금.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가 몰락할 때 우리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상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간신히 현상 유지하면서 버틴 거예요. 버틴 것도 잘한 거예요. 왜? 전 세계 모든 제3세계 국가가 다 몰락했기 때문에. 그걸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5천만 짐바브웨 달러로 바나나 한 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장제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에? 그렇잖아요. 이런 걸 하고 싶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서 한국 돈 55만 주면 바나나 한 줄 사요. 이게 더 좋은 삶 아니에요? 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는 거예요, 도대체. 에? 자, 이 짐바브웨는 북한하고 군사고문 이렇게 교류도 맺었어요. 짐바브웨가 군사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많은 군사 간부를 수입받아서 게릴라전이나 전투 훈련을 교육받았습니다. 북한 애들이 짐바브웨 군사 쿠데타 혁명을 지원했어요. 응? 우리나라 촛불 집회에 지원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북한은 이거 프로페셔널이에요. 테러 혁명 일으키는 건 전문이라고. 해외에 수출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짐바브웨가 또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북한에 뭘 했다고 합니까? 우라늄 거래 협정. 어머나지, 어머나. 네? 미국은요, 모든 주변 국가들이 반미를 한다고 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패권 국가의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놈이 반미를 하건 트럼프 얼굴에 침을 뱉건 총을 쏘건 불지르건 괜찮아요. 그래, 그거로 스트레스 풀 수 있다면 해라 해요. 어차피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어차피 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나중에 그걸 빌미해서 오히려 경제 제재를 더 쪼을 수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 성질 부렸지? 앞으로 좆될 거 각오해. 이렇게 나간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전략 자원을 건드린 순간 그때부터는 개입합니다. 그건 친미여도 개입해요. 친미여도. 반미여도 개입하지만 친미여도 개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 빨갱이인 거 상관없어요. 걔가 주사 파고 멀고 뭔 상관이에요. 북한놈 끌어들여다가 뭐 해도 돼. 다 되는데 우라늄 건드렸어? 넌 죽었다 해 이제. 네. 쿠데타 일어났죠? 와, 참 우연일치하게 이 우라늄은 저주의 물건인가 보네요. 진짜 만지면 안 돼요. 그렇죠? 석유, 가스, 우라늄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진짜. 짐바브웨에서 북한이 많은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마약도 재배하고 담배도 재배하고 커피도 재배하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 좌파들이 경영하는 여기 뭐 사회적 뭐 어쩌고 하면서 하는 공동체의 카페들 커피를 아프리카에서 수입한다면 의심해야 됩니다. 메이드 인 짐바브웨? 오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에? 몇 군데 있어요. 뭐 짐바브웨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또 이제 북한 애들이 외화벌이 하는 나라들 땅 빌려 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커피가 들어오면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간접적으로 북핵 개발에 자금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외화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나와 있어요, 다. 근데 희한한 거는 짐바브웨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군이 그 몇 주일 전에 중국을 왔다 갑니다. 중국을 왔다 가고서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도 그러고 많은 나라들은 짐바브웨의 군사 쿠데타에는 중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은 아니다예요. 중국이다예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무가베가 예전에 중국 아프리카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자원외교한다고 아프리카에 가서 많이 돈 퍼주고 축구 경기장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막 했거든요. 환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서 한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이 미우니까 죄다 중국에 달라붙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막 퍼주니까.
우리도 축구 경기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막 중국이 돈 줘주겠어요. 중국이 경제성장 때 엄청나게 벌었던 돈을 저축하지 못하고 여기다 다 꼬라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이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무가베 대통령이 중국 아프리카 포럼 때 시진핑이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가베가 답사를 하는데 너희 중국 나쁜 새끼야 하고 욕해버린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아니 미국이 나쁜 놈이라서 제국주의라 그래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얘 마오이스트니까 제국주의자에 대한 반제국주의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자본과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써서 백인들은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부당하다. 막 했는데 유색인종인 중국 아편전쟁 때 백인들에게 당했던 나라 우리랑 같은 이해관계와 고통과 슬픔이 있는 나라니까 너희들은 다르겠지 했는데 얘네들은 더 베껴먹는 거예요. 야 미국 놈들보다 네가 더한 놈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비판한 거라고. 너는 미국보다 더 나쁜 놈이야 막 한 거예요. 뭐 차이나타운 지어서 막 중국 놈들이 막 몰려오질 않나. 자기 땅을 잠식해서 중국 애들 막 중국판을 만들고 온갖 걸 다 가져가니까 이제는 구멍가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베가 이렇게 비판한다고요. 너는 미국보다 더 나쁜 놈이야 하고 CGP 면제되고 아주 침을 뱉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구테타의 장군이 중국을 한번 왔다 가고 나더니 무가베가 쫓겨난 거예요.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미국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다고 봐요. 왜냐?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껴있거든. 대북 제재. 경제 제재를 하려면 짐바브웨 제재도 같이 하면 좋아요. 중국은 무가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무가베가 제거되면 나쁘지 않아요. 왜? 북한을 경제 제재할 때 매우 유용하니까. 이럴 땐 또 중국하고 미국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네. 그럼 중국은 어때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무가베 정권을 작살을 내도 되겠죠. 방해 안 받을 테니까. 그러면 이것은 중국의 외교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북한이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자원 외교는 박살났습니다,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 모든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다 알아요. 다만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다 불만 갖고 있어요. 이 새끼들 다 가져가네. 근데 무가베가 그걸 얘기한 것 뿐이에요, 말로. 근데 이것 봐라. 그렇다고 정권을 뒤집어 버리네.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제 중국이랑 안 놀아 이렇게 되죠. 나 이제부터 친미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중국 무서워.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야? 내 옆에 나이지리아, 세네갈, 우리가 둘이서 힘을 합치면 중국에 저항할 수 있을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아프리카끼리 안 되면 외부의 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요. 누구? 스리랑카? 안 되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안 되죠. 미국이지. 알겠어요? 친미화 될 겁니다, 아프리카가. 중국? 큰 실수 저지른 거예요. 이것도 진짜 이 머리가 짱 돌아가는 게 진짜 미국은 손에 피 안 묻히고 일 해결했네. 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일본의 시계만, 일본은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일본을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있는 나라예요. 핵폭탄 2방 맞고도. 응? 와, 진짜 지독한 놈이에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밟아도 안 죽을까? 에? 정말 진짜 강력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미국이 키워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싫다고 뗐어요. 엄마가 입에다 밥을 넣어주는데 안 먹겠다고 떼쓰는 거와 똑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일본에는 저쪽에서 손가락 쪽쪽 밟아서 그 밥 나한테 주지 하고 있는데 안 주고 우리한테 주겠다는데 우리가 자꾸 싫다 그러네. 나중에 결론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일본은 독자적인 노선을 가려고 여러 번 노력해요. 왜? 일본은 패전과 동시에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는 순간 일본이 식민지 국가가 됩니다. 누구에게? 미국에게. 예? 엄청나게 일본은 미국한테 두들겨 터졌습니다. 많이 터졌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일본의 시게미츠 마모루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미국의 군사 식민지 정책 반대하고 미군 철수 요구했습니다. 그러더니 56년에 퇴임하고 57년에 사망했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진짜 건강이. 나이가 많잖아요. 머리가 조금 까만데 어쨌든 나이가 많았어요. 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이시바시 단장이라는 사람. 미군의 주두미 삭감료고 중공과 중일 수출, 경제 교류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 하고
주얼레마 만나고 64년 소련을 방문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57년도에 뇌경색이 막 일어나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더니 병이 나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 때 과로사 1등 국가 아니었습니까? 뭐 지금은 한국도 일본과 한국이 박빙이죠. 일본 정치인들의 과로사의 원인은 이 나쁜 식습관이라든가 과도한 노동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많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볼까요? 키시노부스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전전 세대며 그 동경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유일하게 수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베를 안 믿어요. 그렇게 아베가 골프장에서 자빠지고 몸 개그를 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미국 뒤끝 있다고 내가 했잖아요. 응?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다가 쫓겨나요. 57년 총리되고 60년에 사퇴합니다. 3년 만에 쫓겨나요. 그렇죠? 과로를 많이 했죠. 하토야마 이치로 2008년 하토야마 그 이름 뭐죠? 하토야마 적과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빠인데 대미 자주 노선 소련과 또 소련 만나네. 냉전 시대인데 공산주의자 만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몇 가지 건드리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미군 철수 주장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본 무장하겠다는 소리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1950년에 저런 주장을 하고 나서 56년에 사퇴당합니다. 과로를 많이 해서 1년 만에 좀 쉬어야 되고 나가요. 네, 그렇죠? 또 볼까요? 사토 에이사쿠 무슨 짓을 했느냐? 1974년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겠다. 이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비슷한 문구예요.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74년에 했는데 핵 개발을 몰래 시도합니다. 걸렸어요. 75년 사망. 방사능에 오염됐나 봐요. 핵 개발하다가. 갔어요. 이런 분야에 과로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전자제품도 있고 자동차 부분에 과로를 해도 되는데 왜 이런 분야에 과로를 할까? 또 다나카 가크에 74년 중공을 방문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빨갱이 만나면 안 된다 그랬죠? 국제공산당 대회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추미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과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위험하다니까. 74년 12월 4일 3개월 걸렸네. 너무 일을 많이 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나와요. 그렇죠? 무지정 많이 나오죠, 진짜. 또 뭐 후쿠다 다케오 78년 10월에 등소평 부총리를 만나 일본에 초대해서 일중 평화 우호 조약을 맺죠.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빨갱이랑 평화 조약을 맺어요. 누구 마음대로 빨갱이랑 평화 협정을 맺으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8년 10월에 했는데 78년 12월 2개월 만에 과로로 임기를 끝냅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 정권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안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까? 다 걸리고 있죠? 와, 진짜 저는 문을 빕니다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문을 빕니다. 문을 빕니다. 왜? 건들면 안 된다니까. 건들면 안 돼.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안 돼. 응? 미야자키 키이치 91년 4월 방미 당시 내각 총리 대신해서 최초로 일본국 정부 전용기를 사용했어요. 근데 4월 달에 쫓겨나네? 야, 이건 사실 나쁜 죄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본 전용기를 탔다고 쫓아내네? 주제를 알아라, 그죠? 네가 나랑 맞먹어?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야? 이 새끼 봐라. 대가리 꿇어. 이거거든요. 눈 깔어.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고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트럼프가 일본에서 또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일본은 영원한 2등이다. 넌 그걸로 만족해야 돼. 이런 얘기를 연설에서 해버리죠. 난 깜짝 놀랐어요. 야, 트럼프가 미쳤나?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건 외교적 신뢰 아니야, 신뢰. 근데 미국은 어때요? 난 그래도 돼. 너 일본이잖아요. 너 일본이잖아. 난 미국. 뭐? 이러나요? 불만 있어?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 그렇게 잘 살아. 이렇게 하거든. 그래도 넌 영원한 2인자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린 이런 식의 경우를 당한 적이 없다고. 우리는 이뻐해 줬지. 하토야마 유키오, 아까 그 하토야마 이치로의 아들입니다.
오키나와 후테마 미군 기지 철수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이거 노무현 대통령의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사망이 아니지. 쫓겨나죠, 얘도. 1년 만에 쫓겨나요. 이런 식으로 이 엉뚱한 분야의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직업 운이 안 좋게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적 사례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현실적에서 역사의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경계하고 반면교사 삼아라 해요. 반면교사. 왜? 역사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한 미래냐 부정당한 미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힘의 논리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한국의 미래. 사우디랑 이란이 싸운다고 하면서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응? 사우디 정권은 미국하고 좀 친해요. 그렇죠? 이란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란과 사우디가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가 인상이 벌어져요. 유가 인상. 유가 인상이 벌어지면 사우디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즉 지금의 사우디 국왕이 정권 강화를 하고 싶어. 근데 이 정권을 강화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놈들이 있어. 왕자들. 얘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데 다른 놈이 난리를 치고 막 그래. 저 새끼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막 없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기름값이 올라야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내 왕세자가 그 왕위를 받는 거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좋겠어. 그런 소원을 빌었더니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외교만 잘하면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수학 계산기 두들겨서 얼마 이거를 능가하는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어쩔 때는 알파가 월급보다 클 때가 많아요. 응? 이게 외교의 힘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미국이 이란을 한번 치면 돼요. 이란이 나쁜 새끼야 하고 욕하면 돼요. 그럼 이란이 뭐라고? 그거 얘기하고 와 싸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국제유가 올라가요.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진짜. 응? 사우디아라비아 땡큐 날리는 거죠. 자기도 같이 거두는 거죠. 너도 이란 나쁜 놈이야 막 하고 막 우리 싸울까 막 그러죠. 이란은 절대 싸움을 안 하죠. 왜? 미국이랑 싸울 일 있어요? 죽을 일 있나? 하지만 긴장관계 자체만으로도 국제유가는 올라간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70달러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또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예요. 러시아도 기름 팔아 먹고 사는 나라니까. 미국이 러시아 좋을 짓을 왜 합니까? 미쳤습니까? 근데 할 때가 있어요. 항상 정치는 저가의 동침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랑 친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중국에 개입하지 마죠. 중국에 개입하지 않으면 유가는 올려줄 수 있죠.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를 친미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로 갈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국제가 유가가 올라간다면 러시아도 좋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좋고 미국도 좋아요. 손해보는 나라는 중국과 거기에 달라붙어있는 쓰기다시 한국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러시아, 미 우방, 사우디 국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푸틴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얘기 뭐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에 붙는다는 말이겠어요? 천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본가? 절대 그 짓은 아니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뭐예요? 러중 관계가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주어가 빠졌잖아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말. 주어가 빠져서 모르겠다. 주어가 빠져 있어요. 미국이 아니에요. 푸틴, 살만 사우디 국왕과 전화통화로 카타르 사태 논의한다. 자, 이러면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는 또 다른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한 논의가 들어간 거예요. 카타르 문제 해결하는 들어간 거예요. IS가 시리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 방송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굉장히 예측을 하면은 잘 맞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 예측했던 거 여태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감이 좋아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도 무슨 얘기했느냐? 국제유가 올라갑니다.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러시아가 하는 거 봐서 갈 거다. 진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 그리고 아이시스가 시리아에서 곧 사라지고 아시아로 올 것이다. 맞죠? 나중에 동영상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왜? 그건 모르죠. 응?
RCS가 필리핀을 갔었던 적이 있죠. 트럼프가 두테르테 대통령 만났을 때 너 노래해봐 했더니 노래를 열심히 하지요. 웃기는 일이죠. 대통령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래했어요. 왜? 죽기 싫으면 해야지. 응? 죽기 싫으면 해야지. 배신 때렸잖아요. 미군 기지 철수시키고 미국이 하면 필요 없다고 하고서 중국에 들러붙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시스가 필리핀에 나타나서 마구 왕창 똥탕질을 치니까 다시 또 미국에 붙어서 형님 살려주십시오 이랬죠? 응? 죽고 싶지 않으면 말 들어야지. 노래하려면 노래하고 춤추려면 춤춰야죠. 엉덩이 까면 엉덩이 까야 되는 거예요. 다 해주잖아요. 왜? 그러니까 평상시에 좋은 말 할 때 말 들으라요. 왜 그러냐는 거야. 말 좋은 말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가자 아니에요. 항상 우리 웃으면서 서로 좋게 가자. 왜 이걸 안 하지 자꾸? 꼭 한 대 얻어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응? 두테르테 빨리 정신 차렸죠. 앞으로 열심히 충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손금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거 안 하면 손금이 짧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시스가 어디로 가냐? 미얀마로 갔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해요. 아이시스가 필리핀 다음에 태국으로 갈 것이다. 근데 태국으로 가지 않고 미얀마로 갔어요. 인접 국가예요. 거기가 또 마약산지가 있거든요. 또 북한들이 외화벌이 하는 지역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어디로 갈까요, 얘네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응? 자, 중동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산유 국가 중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떨어져 나가고 러시아 떨어져 나가고 베네수엘라 떨어져 나가면 러시아는 중국은 심각한 에너지난에 빠지게 돼요.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중국에 석유를 수출할 상황이 아니에요. 거지가 됐어요. 자, 친중 정책은 한국에 도움이 되나요? 내가 이미 사례를 보여줬죠? 그거 하면 안 된다예요. 하면은 많은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미 경고했어요, 제가. 그렇죠? 위험하다요. 굉장히 위험하다. 자, 뭐 일단 그걸 떠나서 그냥 중국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국익이 도움이 될까 한번 살펴보자예요. 중국 호텔에 가면 저런 게 있습니다. 태극기가 밑에 깔려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한국 새끼들 잡아주기 잘하는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중국 놈들이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일본 애들이 저런 짓을 했다면 어떨까요? 개지랄 떨었겠죠. 심지어 분신한 놈도 있었을 겁니다. 열사가 됐겠죠. 그렇죠? 왜 중국이 하면 입 다물고 있죠? 응? 중국 놈은 해도 되고 일본 놈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놈의 규칙이 그따위야. 자주와 주체를 부르짖는 애들 아닙니까? 그렇죠? 반제국주의. 그럼 중국은 제국주의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응? 아, 그건 사대주의구나.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아니네. 그렇죠? 자기는 사대주의자지 제국주의자는 아니니까. 이런 건가? 정확히 구별해야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또 황구시보에 이제 김치 먹고 혼미한가 이런 얘기 하죠. 응? 일본 놈들이 이런 기사를 썼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또 분신하면서 열사가 나올 거고 노란 리본 달고 난리가 났겠죠 지금쯤. 에? 근데 또 아가리를 닥치고 있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렇죠? 또 볼까요? 중국 네티즌, 심지어 중국인 국민 정서 자체가 한국을 완전 개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좋다예요. 헤헤헤. 어? 요즘 우리나라 맨날 방송 보면 맨날 중국 나옵니다. 아세요? 중국 나오는 거? 먹방을 해도 짜장면을 처먹고, 그렇죠? 중국 가서 먹방 기행하고, 세계 테마 기행처럼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는 프로에도 꼭 중국을 가고, 어? 연애 프로를 봐도 꼭 한중 커플 나오고, 화교 나오고, 중국 연예인 나오고, 어? 왜 그래? 중국 돈이 움직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 돈이. 어? 걔네들이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는 게 뭐예요? 왜 미 제국주의자의 똥구녕을 빨면서 경제성장에 불을 누리냐? 부당하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니들은 왜 중국 놈의 똥구녕을 빨면서 이런 개무시를 당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 미국이 저런 걸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한 건 사실이에요. 뭐 우리만 의존한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그래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 겁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 핸드폰에 의존하잖아요. 우리 자동차에 의존하잖아요. 왜? 우리가 자동차 사서 미국을 능가해버렸기 때문에. 응? 우리가 미국보다 군사력이 못해도 다른 분야는 능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뒤통수를 쳤다고 해서 어디 저기 뭐 힐튼 호텔 가면은 뭐
뭐 fucking Korean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이런 간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안 한다니까. 니들은 왜 이러고 사니에요? 니들은 왜? 응? 우린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미국한테 욕도 합니다. 이런 나쁜 개새끼를 만나고. 저도 강의할 때 미국 욕 많이 해요. 이 새끼들 막 하고. 그래도 돼. 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저 안 잡아가. 이런 데서 날 잡아가진 않는다고. 있죠? 나는 에너지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니까.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 근데 그거 안 건드리잖아요. 너 하세요. 너 해. 나 안 가져가. 응. 그때 진짜 너 욕할게. 그리고 잘 지내보자. 미국은 잘 지낼 수 있어요. 중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겁니까? 저놈들이잖아요. 어? 중국이 온갖 인격적 모독을 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역 보복이나 외교적 보복 차원을 떠나서 인격적인 굴욕을 줘도 입 다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대주의이고 얼마나 굴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들이 민주인사래. 웃기는 거죠, 진짜. 자, 걔네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대주의예요. 제주도에 중국놈들 많이 온다고 중국공항 파견하려고 하는 것도 민주당에서 제안한 거예요. 물론 박근혜 정권 때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비밀 공개한 것도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하고 탈탈 털어서 우리가 미국과에 있었던 온갖 비밀과 공작들, 공작은 때로는 불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다 까발려버리네?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국하고? 어? 그럼 군사기밀 까도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누가 좋을까요? 그런 게 까발려졌을 때 누가 좋아할까? 중국하고 북한이잖아요. 그럼 왜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지? 말로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적에게 이로운 짓을 자꾸 하고 있네? 지금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문재인이 한미 군사동맹 파기 안 하고 맨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한 어쩌 이런 말을 하면서 외교정책을 보면 전부 다 한미 군사동맹 파기로 가고 있죠. 이게 왜 국민들 눈에는 안 보일까요? 꼭 말로 해야 돼? 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은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만 믿고 한국 우리 영원한 동맹 이런 생각을 할까요? 천만에 만만하죠. 다 보고 있죠. 지금 알고 있죠. 그리고 대사는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사라는 사람은. 대사는 거의 반 스파입니다. 뭐 까먹고 얘기해서 스파이지 뭐. 그 나라 가서 뭐 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 나라의 동정을 살피는 게 대사의 목적이에요. 어? 저 나라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안 친하고 저 나라가 최근에 어떤 사업과 경제를 하고 있고 어떤 외교 정책을 내고 있고 이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파악하는 게 대사의 역할이에요. 우리나라 주중대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굴욕적인 거죠. 이게 제국주의자죠. 그렇죠? 누가 제국주의자는 거예요 도대체. 입으로는 반제국주의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제국주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렇게 욕을 뒤집어 쓰고 하면서도 가서 한번 만나주고 악수하면 좋다고 입이 이렇게 찢어져요. 이건 개 같은 행동이죠, 진짜. 그렇잖아요. 자존심도 없어요? 그렇게 자존심을 얘기하면서 미국에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국 앞에서 왜 자존심을 안 세우죠? 어? 미국은 저런 짓 한 적 없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주변 국가들, 즉 주변의 강대국이 한국을 어떻게 다루려고 그럴까요? 개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왜? 쟤는 때려야 말을 듣는 놈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개같이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인격 대우를 해주겠다는데 개같이 다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디스트야? 맞아야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요즘 동성애들이랑 친해지더니 애들이 조금 약간 세계가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보면은. 정상적인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 자꾸. 비정상적인 관계를 원해 얘들은. 와 이제 미치겠다는 거예요 진짜 얘들 보면은. 우리 좋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활. 어? 그리고 소경일이가 외국인 정당 가입 허용법. 미친놈이죠 이것도. 외국인이 어떻게 감히 정당에 들어옵니까?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기나 해요? 중국놈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놈. 그리고 지방 분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일 것 같아요? 에? 중국일 리가 있나? 추측해보세요. 명탐정 홈즈와 같은. 아, 그렇죠. 미치죠. 진짜 김치 먹고 혼미하네, 진짜. 미쳤네, 진짜. 쭈구놈 되고 싶어? 네, 너 쭈구놈 되고 싶어요. 좌파들이 그러죠. 너 미국놈 되고 싶어 그러죠. 난 거꾸로 얘기해. 너 중놈 되고 싶어? 그래요. 어?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 웃기고 있네. 어? 중국이 동북공정을 따라서 백제사까지 중국사로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야, 이거를 가만히 있는다고? 어? 전라도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요, 진짜? 어? 대륙백제를 이해하잖아요. 대륙백제. 우리가 중국을 경영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중국이 침략해서 전라도 땅까지 지배했다. 이게 말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중국 돈 받아먹으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살고 싶냐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 근성이죠. 이게 식민지 근성. 그렇죠? 식민지 근성이에요.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친일파를 얘기해요. 왜?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지금 자신의 매국 행위를 덮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을 친일파로 몰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친일파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에 친일파 무지정 많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친일청산위원회가 왜 포기합니까? 이거 친일청산이라고 하니까 지네 쪽에 친일파가 줄줄이 있잖아요. 이거 새누리당을 조질랬더니 자기네 편도 왕창 피를 보게 생겼네? 아이고 야 우리 없던 걸로 하자고 끝내버렸죠? 아 뭐 좋아요.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실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한 척 하지 말라요. 서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좋게 좋게. 어? 잘못 씹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지금 걔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친일 계속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현재의 치부를 덮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매국행위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 독립을 했어요. 그럼 다시는 두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역사의 공부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짓을 할까? 친일은 나쁘고 친중은 좋은 건가? 이게 친중이냐 친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국행위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거거든요? 즉 매국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매국행위하고 있잖아. 이거는 제2의 친일파인데 이런 행위가 제2의 매국행위인데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서 주권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식민지가 됐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주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그거를 80%의 지지로 열렬히 환영해 주죠. 응? 조선이 망할 때 그랬죠. 동학이 그랬죠. 네? 동학이. 조선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는 알지 못한 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북한 애들이 좋아하는 바로 거죠.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하고 어떻게 돼요? 기관총에 다 쓰러지죠. 네? 그리고 식민지 당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네? 방향을 잘 잡아야지. 방향을. 일치단결해서 지금 친중파를 지원하면은 내명이 되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뿅뿅뿅 떨어져 다 죽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의심했던 자만 살아남습니다.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가면은 죽을 것 같아. 했던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증시 폭락 뒷면에는 인민은행과 투기 세력의 힘 겨루기. 엄청난 금융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전쟁은. 금융전쟁이 시작됐어요. 무기로 때리지만 않았지. 중국이 이 금융전쟁에서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에서 2.8조 달러까지 감소했어요. 여기서 0.8조 달러만 사라지면 중국 경제 붕괴되기 시작해요. 왜?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그 돈이 사라지면 외국 투자 자본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중국 위험해. 떠나야겠다. 이렇게 돼요. 0.8조 달러 떨어뜨리는 건 쉬워요. 요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시진핑이 재집권 되면은 트럼프의 개가 된다고 한 거예요. 장기 집권을 해서 이미 중국 내부에는 반대 세력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정치 세력들이. 저 새끼 또 장기 집권하네? 야, 이거 부당해! 하지만 차마 말을 못해요. 왜? 강력한 독재를 하니까. 하지만 불평은 존재하고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시진핑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이게 바로 아킬레스건이거든.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중국제 무기가 그렇게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그걸 빌미로 해서 중국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이유는 뭐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시진핑을 괴롭히려고 한 거거든요. 너 이제 죽었다 해요. 앞으로 네가 집권한 5년 동안 니네 중국 경제는 철저히 파괴된다 해요. 공개할까? 그런 거죠. 공개할까? 아, 안 된대. 그러면 자,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거죠. 벌써 이러죠. 중국 다시 빚내서 성장하겠다. 하루에 50조 원. 와, 놀랍죠? 하루에 50조 원이면 1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에? 중국이 저런 정책을 1년만 해도 과연 중국이 내년에 무사할 수 있을까? 안 무사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거덜날 것 같은데. 해외 자금도 집어넣겠다 해요. 아,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악마가 돼보십시오. 그럼 이게 보입니다. 아, 미국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보여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 여기 없나 보구나. 그냥 말로 할게요. 최근에 우리는 빌어서 한중 수합행을 맺었습니다. 제발 해가지고.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수합행을 했어요. 한일 수합행은 해도 돼요. 한미 수합행은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안 되는 한중 수합행을 맺어버렸어요. 한중 수합행을 맺으면 아까도 봤듯이 투기 세력이 중국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때 한국의 달러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 금융시장에 투기 세력이 들어왔을 때 중국의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릎 꿇고 빌어서 그거를 맺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신문 일면 기사를 냈어요. 그것도 업적이라고. 응? 죽으려고 한 거죠. 또 하나의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카나다 스와핑을 맺었어요. 무제한, 금액 제한 없이. 이 세상에 그런 스와핑 제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이상한 스와핑 제도예요. 보통 스와핑 제도는 1년 매제 먼저 해봐. 그러면 괜찮으면 또 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상한선을 정합니다. 이 이상은 안 한다. 왜? 필요 이상으로 외환이 반출돼서 금융위기가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문재인 정권은 그거를 덜컥 맺었어요. 캐나다랑 언제 우리가 스와핑 제도 해본 적이 있나? 처음 맺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확 맺어? 그러면 어떠한 그림이 예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예? 여기 나와요, 여기. 그렇죠? 한도와 만기가 없대요. 와.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선진국이랑 스와핑을 맺었으니까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자기가 잘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쟤는 죽으려고 환영한 건데. 한중수협회도 64조 원으로 저렇게 X라는 걸 정해놓죠? 그렇죠? 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X가 없어요. 자, 이걸 왜 하느냐? 캐나다는요, 중국 정치인들이 돈을 많이 숨겨놓은 땅입니다. 중국의 시진핑파가 됐던 시진핑의 반대파 정치인들 상관없이 거기다 많은 해외 자금을 도피시켜 놓고 만약에 중국에 어떤 정변이 일어나면 도망치려고 집도 사놓고 자식들도 거기다 유학시키고 다 땅 사놓고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집값이 두세 배가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인들 때문에 그래요.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중국 땅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권 불안이나 나중에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어떤 환율 공격이나 어떤 여러 변수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미국은 무섭고 캐나다에다 숨겨놨어요. 물론 비자금이겠죠. 더러운 돈들.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을 없애려면은 무제한의 한도 제한이 없는 수합행을 맺지 않으면 그 돈을 없애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림이 보이십니까, 지금? 한국에 금융 공격이 들어간다면
한국의 금융공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내가 있잖아. 나쁜 마음을 가지면 이게 보인다고. 응? 내가 캐나다의 펀딩 회사면요. 저는 대한민국에 투자할 겁니다. 왜?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은 촛불혁명이 만든 민주정권이니까. 미래가 밝지요. 거기서 문재인이 하는 모든 정책, 대한민국 국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81만 일자리 창출, 많죠. 뭐 이런 것들. 어? 와, 굉장히 투자 가치, 그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거기다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면 2, 4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심각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다 알죠, 우리. 그런 정책하면 그 나라 경제가 파탄난다는 거. 하지만 저는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요. 제가 캐나다의 펀딩 매니저라면. 왜 그럴까요? 부채가 자산이기보다 캐나다의 펀딩 회사는 투자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 투자 자금이 어디서 온 돈이에요? 그 돈이 한국에 들어가서 병신 같은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됐잖아. 뭐가 문제? 해피엔딩이네. 그림이 보이세요? 해피엔딩이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중국 애들이 꽁쳐온 돈이 날아간다니까. 응? 무기한의 스와핑. 캐나다에는 도대체 얼마의 금액이 있길래 이런 스와핑을 맺었을까요? 얼마가 있길래 달나라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돈인가? 응? 중국 정치인들 거지 되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거지 되겠구나 쟤네들. 그럼 시진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말 잘 들어야죠. 너 네 돈 다 날아갈래? 아니면은 내 말 시킨 대로 할래? 중국 경제는 망해도 돼. 하지만 네 돈은 보존해 줄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 다른 중국인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살려줄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될까, 시진핑은? 딜레마죠, 딜레마. 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빚이 많다고 했잖아요. 요거 말고도 많아요. 앞으로 내가 차근차근 공개할 겁니다. 왜? 이거를 보는 청와대 애들이 있으니까. 니들 죽었다 해요. 중국도 이렇게 당하는데 니들 살아남을 수 있는 뾰족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김정은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마음이에요. 김정은도 요즘 안 보이잖아요. 요즘. 무릎이 아프고 뭐 그렇다는데 모르죠. 수출에 몰려온 환율 급락 리스크 방어막이 안 보인다.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0% 장담을 해요. 왜?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그게 있어요. 모든 사업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100% 수익이 보장된다면 100% 투자해요.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뭐 70%,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 확률이 있어. 오케이, 투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요. 근데 미래가 100% 보장된다면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안심이 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우리의 미래는 100%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안 가지셔도 돼요. 왜? 우리는 망했으니까 이제. 네. 앞에 사례를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이제 99.9%까지 간 거예요.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이 너무 정확한 미래가 나왔어요. 이제. 네? 물론 이걸 바꿀 수는 있어요. 모든 건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문조건은 못 바꿔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망하느냐. 여기도 나왔지만 환율이 급락. 원화가 계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땅에 달러의 양이 원화의 양보다 많다는 소리예요. 달러가 흔하니까 한국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귀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은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때 어떨 때 발생하느냐? 우리가 수출을 잘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품을 많이 팔아서 수출이 확 증대해. 그러면 그 돈이 달러가 막 쌓이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여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할 때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 돈을 해외로 뺍니다. 보통 우리가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빼내면서 환율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환율 정책을 쓰는 거예요. 뭐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채권사나 뭐 여러 금융 투자 방식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환율 정책을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무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때 씁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수출이 좋아지지 않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지는 분야는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근데 그건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 강의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중국 애들이 자금 유용성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생산하려고 삼성전자 반도체를 왕창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전 자동차조차 지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출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원화가 강세를 띨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달러를 벌어오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물론 여기 여러 경로가 있어요. 이제 이게 중국 애들로부터 들어오는 밀수 자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거 외에도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죠. 금융 투자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국, 캐나다 스와핑 제도를 통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서방 자본들이 우리나라 문재인 그 경제개발 정책의 감동을 먹고 투자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달러들이 우리나라의 환율을 강하게 만들어서 수출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죠. 이거 계속 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제조업 다 무너지죠? 그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무너지면 금융사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 명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엄청난 양의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붕괴되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제조업 붕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외채 증가가 일어나니까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결국 우리나라는 경제적 나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모든 외국 자본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확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왜? 캐나다는 올인을 할 겁니다. 한국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캐나다는 올인을 할 거예요, 한국에.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올인을 할 거예요, 투자를. 네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투자가 우리의 제조업을 성장을 막는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결국 우리 망해요, 그렇게 되면. 잠깐 주식시장에서 짜짝짜짝 해서 요거는 먹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반제국주의를 외치면서 자기네들이 욕하는 제국주의자의 금융산업 발전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을까? 어? 얘도 진짜 반제국주의자 맞나? 의심이 들 정도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반복되는 시기가 왔어요. 우리가 카스라 테프트 밀약 이후에 한일 합방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동학운동이 일어났었죠. 멋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대다수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한 명의 뛰어난 지도자가 대다수의 국민보다 더 옳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랬었어요. 쪽수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일전쟁 때 깨지고 시모노세키 지역에서 청나라 빠이빠이 하고 아간파천에서 러시아로 가버리네. 보세요. 아간파천. 고종이 청나라에 빌붙었다가 청나라가 망하니까 러시아에 빌붙어버려요. 그러자마자 일어난 게 뭐예요? 영일동맹. 내가 그레이트 게임 얘기했었죠? 그레이트 게임. 그레이트 게임 때문에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내려왔는데 조선이 러시아로 가버려? 이 새끼 봐라.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일본이랑 힘 합쳐. 영일동맹. 그리고 러일 전쟁이 나서 러시아를 제거하고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식민지화의 길을 걷는 겁니다. 뭔 놈의 개뿔이나 배신이에요. 누가 먼저 배신했어요? 응? 아, 물론 본인은 배신을 한지도 몰라. 왜? 노예 근성이 있어서 맨날 의탁만 하려고 그랬거든. 응?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자주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망한 거예요. 그리고 망한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렇게만 안 하면 최소한 다른 미래가 열릴 테니까 최소한 이 길로는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운명을 바꿔야죠. 이제 타임머신 타고 촛불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러시아랑 짱꼴라에 붙기 시작해. 여기선 청나라 이제 러시아로 바뀝니다. 왜? 옛날 때 그레이트 게임은 러시아와 대영 제국의 싸움이지만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젠 이건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 물러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 안 해. 빠져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죠? 주체 사상의 정신적 과잉인 러시아가 포기한다면 중국으로 가죠. 아간파천. 우리 지금 중국으로 달라붙었죠. 중국으로 달라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카스라테부터 밀약으로 가겠네. 야, 이렇게 되면 조선은, 이게 일본은, 한국은, 일본 네가 관리하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스스로 만들고 있죠. 이러고 나중에 한국이 망하면 걔네들은 독립투사로 변하겠죠. 그렇죠?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 비응신들이죠, 비응신들. 그렇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될 잘 보세요. 책상에 한두 시간밖에 안 앉아있어요.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이러고서 독립운동자, 유공자 이런 거 하고 연금 받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안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레이트 게임에서 전승국 대열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신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됐고 여기서는 러시아 대신에 일본이 들어온 거고, 중국이 들어온 곳이고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거예요. 중국의 남하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신남방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소리를 해? 우리는 북방 정책을 해야 되는데 누구 조라고 남방 정책을 하지? 신남방 정책. 우리의 남쪽에 누가 있어요? 일본. 일본이랑 싸우려고 한 거예요? 개념을 못 잡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력한 북방 정책을 간다면 전승국에 들어서 과거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을 러시아가 개작살나면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사할리는 섬을 절반을 먹고 만주를 장악했듯이 미국이 중국하고 경제전쟁 그 이후에 여러 물리적 전쟁이 일어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전쟁 속에서 중국이 패하면서 각종 경제 대란과 혼란 속에 중국이 4분의 1 찢어질 때 미국은 중국이 더 이상 강력한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정책을 펼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저 만주가 어떻게 될까요? 응? 어떻게 될까요?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응?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지만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답이 다. 응?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물을 안 먹겠다는 당나귀를 막 끌고 가서 우물가까지 데려갔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우물가까지 데려가도 물을 먹는 건 개의 선택이다. 아니에요. 입에다 깔때기를 걷고 물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야. 마셔 하고. 그거 우리가 안 먹겠다고 하는 거야 진짜. 왜 그래 진짜 이거. 일본은 지금 막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지금 나에게 주세요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욕하고 갔잖아요. 넌 택도 없어 이 새끼야 그러고. 안 준다고요. 왜? 일본은 만주를 먹고 2차 세계를 이겼던 나라야. 전적이 있어. 과거에 안 좋은 과거가 있어. 미국은 과거에 있는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넌 과거가 안 좋아요. 우리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도 뵙고 비비탄 총도 쏘고 불도 지르곤 했지만은 우린 진짜 총을 쏘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적 없어.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괜찮아. 강대국으로서 그 정도의 아량은 있다고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풀 수 있다면 그걸로 스트레스 풀고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다니까. 우리가 이런 짓 해도 괜찮아요. 진짜 안심하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아요. 괜찮아요. 기본 원칙이란 게 있다고 했잖아요. 패권 국가가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에?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질서가 앞으로 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 됩니다. 네. 대충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가.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이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국익하고 어쩌면 이렇게 탈적궁합이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반대로 가냐는 겁니다. 응? 정권이 무능하면 국민이라도 똑똑해야지. 그렇잖아요. 국민이라도 똑똑해서 제대로 된 정권을 다시 창출시킬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이거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총뿌리를 겨뤄본 적은 없어요. 비비탄 총은 겨뤄봤지만 총뿌리는 겨뤄본 적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 그 청와대 어디 그 호텔 갈 때 물병을 던진 적은 있어도 폭탄을 던진 적은 없어요. 그렇죠? 괜찮다니까.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우린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잘. 푸치니의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푸치니의 오페라에 나비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부인 오페라 보신 적 있어요? 저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나비 부인 오페라는 그 미군 장교와 일본 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개뿔이 아름다워요.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실컷 즐길 대로 다 즐기고 미국 가서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애 안고 들어오죠. 일본에. 그래서 그거 먹고 쇼크 먹고 나비 부인이 자살을 해버리죠. 지금 일본이 그럴 상황이라니까. 제2의 나비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어쩌면. 이렇게 잘 해줘도 미국에게 결국 미국의 마음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응? 일본의 게이샤가 아무리 미국에게 몸도 바치고 순정도 바치고 다 바쳐도 항상 미국 남자는 한국 여자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난 제가 더 좋아.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여자는 이제 쳐다보니까 뭘 봐야 변태 새끼야 욕도 하고 뺨때기도 때리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좋다고 하잖아 지금. 그래도 난 네가 더 좋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받아주자는 거예요. 에? 강간당하고 싶어? 이 말이거든요. 좋게 가자요, 좋게. 우리 정말 좋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잘 판단해야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